이 내란 재판에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나왔어요. 네, 박정환 중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요. 곽정근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독촉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정근 사령관이 지시를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하는 그런 장면 봤다고 하고요. 또 곽정근 사령관이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표결 전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 표결되면 안 되는데 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주요 언급들, 지시들, 상황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판단을 하는 부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서 너무 엄청난 사건처럼 느껴져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란범들 다 뿌리 뽑아가지고 발본색원하고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과 진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주요 지휘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계엄 당일날 특전사가 회식을 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수방사도 그렇고 특전사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당일날 회식도 하고 스크린 골프 집안일 하면서 평상시처럼 있었다. 그래서 사전 모의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특전사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회식 가보니까 곽정근 사령관이랑 국회 깨부셨던 김현태 단장만 특전복을 입고 와서 너무 놀랐다.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밥을 먹으려고 네. 모였어. 회식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갔는데 전투복을 딱 입고 곽정근이랑 김현태만 전투복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진짜 왜 저래? 했는데 회식 후에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40분 전까지 있다가 지하 전시 집무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계엄 선포 담화를 보고 작전 통제실로 바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윤석열과 김주현이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를 아주 많이 나눴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네, 김주현이 원래도 전략통으로 불리던 인물이었고 민정수석으로 가서도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과 윤석열이 통화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날 오후에 그 유명한 안가 회동을 합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법조계 인물인 김주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안부장까지 모여서 회동을 했고요. 이 직후에도 오후 10시 43분에 김주현과 윤석열이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주현은 진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주요 인물인 것 같아요. 내란을 같이 함께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김주현을 계엄 다음 날 바로 부랴부랴 김주현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방법이 있냐, 대응 방법이 있냐, 증거인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같이 모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돌아다녀요. 이 사람 수사도 안 받고. 이래서 진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박안수 계엄사령관. 야, 이 사람 저번에 우리가 서석호 얘기하면서 예시로 들었는데 어리버리하게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저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방부대까지 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합참 핵심 관계자 증언인데요. 이 자정 무렵에 계엄군이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이제 국회로 진입을 못하자 박안수가 이제 누구랑 통화를 마친 다음에 야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가 밀리고 있대, 병력을 증원시키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 병력을 뺄 것까지 검토를 하자고 지시를 내렸고요. 전방부대를 뺄 정도의 판단을 할 거면은 내란의 주범인 거죠, 주범. 이 내란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박안수 같은 이 육군 참모장이 북한이 안 쳐들어올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전방부대 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충성한 자들, 특히 박안수처럼 어리버리하면서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제일 악질이야. 제일 악질. 이 자들 모조리 엄벌해야 됩니다. 진짜 엄벌에 쳐야 됩니다. 부관들은 다 진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술래잡기 와 프사 바꾸기 놀이 거의 뭐 고등학생 수준인데요. 아니, 홍준표가 실제 지금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달려가서 홍준표까지 넣어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가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단일화 했을 때, 단일화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다 진행이 됐을 때 이준석 편을 들거나
이재명 편에 들거나 어쨌든 김문수 편 안 들 것 같아서 불안해서 달려간 거죠. 근데 어쨌든 확답은 받아왔다고 하죠. 허은하 그 개혁신당 대표였죠.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개혁신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남 전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이준석이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은 좀 당해도 싸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금 뛰쳐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말고도 한 명 더 뛰쳐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 또 지지 선언했습니다. 네, 뭐 박근혜 서포터즈, 김동열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고요. 네. 저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 여러분들과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진짜 합니다. 대혼돈이죠. 김문수 선거운동 사진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는데 이번에 청계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안 보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갔던 대로 가지 마세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 같은 데로 가면은 비교가 딱 되잖아요. 저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도 빨간색을 못 찾아서 저 꽃갈콘마저도 지지자인가라고 보게 돼. 이거 이 수준입니다. 저거 등에 뭐 낙상은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너무한다. 안타깝네요. 너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서 따로 만나서 환율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5일에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서 환율 관련 실무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전에 이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양국 재무부 간에서 환율 정책 관련 논의를 별도로 하자고 합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환율이 완전히 출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붕괴시킨 그 회담이 있죠. 네. 플라자 합의. 엔화 가치를 폭등시켜서 일본 거 하면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건데 이때쯤부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 상품이 잘 안 팔리게 된 거죠. 미국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국을 또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동맹국들을 대놓고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들이 왜 이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죠. 매국노들이 지금 미국과 협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도장 찍어라 이러고 들이대겠죠. 또 범부처 대표단이 방미하겠다.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멈추라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근데 우리 이 국내에 있는 매국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냐? 절대 아니죠. 미국이 어마어마한 압력과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매국 언론다운 놀라운 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평 제목이 횡설수설이에요. 이분이 정말 횡설수설 잘 하시거든요.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문제다도 아니고 항공모함이다. 일단 자기도 생각한다 그렇게. 네, 정말 기가 찬 이야기죠. 중국 코앞에 있는 평택 군산의 미군 기지를 자동으로 떠올리게 한다. 자기는 이제 모욕감이 들기보다는 맞아. 우리는 그런 능력을 수행하는 기지가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드문 발언인데 대중 억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발언이다! 라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네? 네, 저렇게 맞습니다. 해석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논평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일제 식민지배 시절 당시에 일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징병제를 환영하던 그 친일 매국노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희 주로 이제 이화여대 총장이라든지 학교 총장 김한란이 이제야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한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횡설수설 기자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김승년이에요. 김승년 이름을 이름 한번 외워주셔야 기억했네요. 됩니다. 네, 김승년 매국노. 김승년 매국노가 우리 저기 한반도를 항공모함으로 전략적 가치 있는 나라로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을 위해서 총알바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사설을 낸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전쟁의 돌격대로 세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안 생각을 되네. 말을 한 거죠. 용서가 네. 안 되네.
브런슨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언 내용도 보면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격퇴는 1번 목표라는 거예요. 대북 적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시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경할 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랑 러시아랑도 척 지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근데 더 웃긴 건 미국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 미국도 잘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러시아랑 우리 서로 잘 나눠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 내에 이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네오콘들 이런 나라들 패권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망상에 빠진 자들이 절대 상호 호혜 평등한 관계를 바라질 않아 해.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시도하고 벌이면서도 또 중국과 화해하고 취할 건 다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돌격대는 한국이 해줄 거니까.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데 지금 젤렌스키 앞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완전 엉망진창 됐지만 미국은 아무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팽당했죠. 네, 근데 한국에게 똑같이 전쟁 수행의 역할, 돌격대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대만에 파병된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먼저 때리겠습니까? 주한미군 기지부터 네. 때리는 거죠. 제가 중국이라도 주한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겠어요. 거기서 날아가는데 지금 거기서 투입이 되고 아니 네. 만약에 이렇게 역할을 바꾸고 변경하고 대중국 전쟁 기지로 쓰려고 주한미군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대선에 개입하는 차기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 뭐가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이요, 국민이 한미일 협력을 반대하면 우리 국민이 장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치워버리겠다는 얘기네. 네, 차기 정부가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그게 장애물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인식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개의 군사령관이 당선이 아직 되지 않은 우리 동맹국 대통령에게 당선 다음 날부터 모종의 결단을 해라라고 촉구하는 완전히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아무리 기울어진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 왜 지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니까 우리 땅인데 막 미국이 나 저 나라랑 한반도에서 좀 훈련 좀 해보고 싶은데 한번 넘어오세요. 야, 한반도 되게 좋아. 여기 훈련하기 엄청 좋아. 야, 여기 막 돈도 내주고 막 땅도 주고 바다도 막 열어줘. 막 폭격해도 그냥 훈련하게 막 해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자체도 너무 주권 침해적인 발언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나토처럼 되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 개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전쟁의 돌격대 대만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위험천만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 탄핵당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거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3년 내내 나토 그 회의에 가가지고 소속 회원도 아닌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제가 나토입니다. 브런슨의 지금 말은요.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로 만들겠다. 차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젤렌스키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